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곽상도 의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50억을 어떻게 설명하죠? 밖에서 보기에는 야 저거 아버지 보고 준 돈이겠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퇴직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경영진이 판단해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부산에 이 소위 말하는 LCT 또 이게 똑같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이 빨리 수사를 시작해서 이 수사 결과들을 빨리 내놓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죄송한데 이거 우리 당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곽상도 아들,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이 성과급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슈 자체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은 이화영 킨덱스 대표의 전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또 보도가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돌출을 했습니다. 이 화천대유 의혹 과연 여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전 의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촌철살인 논평을 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지사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슈가 여러 가지로 양쪽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4천억이 넘는 배당을 받았다라는 이런 사실 자체도 놀랍고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이것도 뭐 기절초풍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이 곽상도 의원 50억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씀되고 있는 김만배 씨 이분이 이제 법조팀장을 했고 성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관련돼서 큰 돈을 받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법조 출신 아니면 성대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야 게이트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법조계 쪽으로 좀 불길이 번져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이 업계에서 계시는 분들끼리는 고문료가 한 달에 1,500만 원이면 야 뭐 대법관까지 했는데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500만 원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는 아니죠. 예,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저도 고문계약한 회사들이 있지만 보통 뭐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한 2, 300? 네. 뭐 100만 원, 작게는 100만 원에서 좀 큰 회사라도 2, 300 정도를 기본으로 받고 네. 그다음에 무슨 건수가 있으면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네. 그냥 별 일도 없는데 1,500, 2,000? 대법관을 지낸 걸 감안해도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대법관을 지낸 사람을 뭐하러 그 고문계약을 하죠? 네. 왜냐하면 그런 대법관을 지내신 분들은 사실은 별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사소한 일들을 자문을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거는 거의 보험 비슷한 보험이든지 뭐 하여튼 뭐 별 좀 이상하죠. 검사장 뭐 특히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다수 등장을 하고 네. 곽상도 의원도 자꾸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분이 원래 2002년 분당의 재개발 특혜 분양을 파헤쳤던 특수통 검사로 검사 출신이죠. 이름을 날린 네. 분이고 수원지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당 성남지구 쪽의 재개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분인데다가 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까지 거친 분이 2015년에 그 아들이 취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취직을 시킨 의도가 보이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성문 대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잘할 수 있으니까 취직 한번 시켜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건데 아드님 말씀으로는 본인 디자인 전공이고 아버지가 그런 회사가 있다는데 알아보라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취업을 했다고 하는 건데 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능력을 보고 화천대유에서 이분을 고용했을 리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퇴직금인지 상여금인지 성과급인지 산재인지를 추석 전에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곽상도 의원도 알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뭐 당연히 알았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알고 다 알았다는 건데 예, 국민의힘에서 알고 있었는데
2주 동안 성격 구정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최소한 부자지간에는. 네. 그런데 이 말을 못 맞추는 건 뭐냐? 준 사람이 준 이유를 똑바로 설명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회사가 이만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요거 기준을 넘어가면 다 50억씩 줄게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면 이래서 받은 돈입니다라고 딱 설명을 하면 그 외에 받은 50억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하면 뇌물로 몰고 갈 수가 없죠. 근데 다 같이 받은 거니까. 받은 사람이 왜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는데라고 말을 하지만 명목을 모르잖아요. 본인도. 그러니 밖에서 보기에는 야 저거 아버지 보고 준 돈이겠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퇴직하지 않은 박영수 특검의 따님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분양을 떡하니 그냥 남아서 줬다고 하는데 지금 시세 차익이 8억씩 나는 아파트를 남아서 주는 것을 감사해서 받는 이 구조를 지금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죠? 진짜로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 의원님은 이 50억의 돈의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죠. 죄송한데 이거 우리 당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저는 곽상도 의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억을 어떻게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 뭐 평생을 이 회사에 있었대 이것도 아니고요. 또 이 어떤 개발 6년 사업에 남짓 있어서 있었으니까. 이 아들이 엄청난 전문가라서 이 사람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것도 대리급이에요, 아니잖아요. 대리급. 근데 대리급 그냥 근무. 말단선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의 어떤 경력을 보면 뭐 그냥 디자인 전공해가지고 특별히 부동산 개발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들의 이제 그 월급이 333만 원이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월급이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5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금에다 보통 우리가 사원들한테 저도 이제 경영진으로 있어봤지만 사원들한테 퇴직금을 줄 때 아무리 회사가 잘 나가도 그 법정 퇴직금에서 우리가 대충 상식적인 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진짜 보너스 주고 싶다. 그랬으면 최대한 많이 줘도 아마 경영진에서는 한 1억 정도 이내에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게 통상적이거든요. 네, 네. 이런 사안에서. 네. 근데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5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경영진이 판단해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성과금이나 산재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다. 제가 그 볼 때는 말씀이시죠? 이사회나 이런 데서 정상적으로 결정해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대선이 다 돼가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어떤 아까 뭐 제가 여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정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건 좀 더 우리가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만연했던 게 아니냐 이런 행태들이 그래서 그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이렇게 떼돈을 벌었을 때 자신들의 어떤 보험 내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그 관할과 관련돼 있는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뿌리는 게 만연한 게 아니냐. 줄 서는 거죠, 일종의 정치권에.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썩어빠진 행태가 지금 이걸로 그냥 드러났을 뿐이지 아마 찾아보면 전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어쨌든 오늘 뭐 또 이제 이화영 킨덱스 대표의 17대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화천대유의 임원으로 있고 그 화천대유 자회사죠 천화동인 1호의 또 대표로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김 대변인께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멀죠. 일단 멀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화영 의원이 측근이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아. 이화영은 원래 계보로 따지면 이해찬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친했고 이상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그래서 한참 된 얘기고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이화영 의원은 어떤 면에서 이제 영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진영의
그 어떤 이 네트워크를 예, 네트워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영입한 분이라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데 이건 2018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대장동이 다 끝난 다음에 영입한 이화영 의원회, 그것도 이화영 의원회 지금도 아니고 17대 국회라고 하면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15년 전에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랑 이재명 지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좀 멉니다.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엮어내는 건 경기도라는 키워드를 15년이라는 텀을 두고 한 번이라도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엔 좀 이것 자체로는 이슈가 안 되지 싶은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요 부분은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뭐 좀 더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애초에 말이죠. 이 유동규라는 분, 전 이분이 기획본부장. 저는 굉장히 수상쩍어요. 근데 이분이 보면 그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그 이제 이쪽 부동산 건설 이쪽의 공과위원장도 지내고 간사였잖아요. 했었죠. 네. 그럼 사실상 경기도지사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경기도 일대 부동산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이 사람이 그리고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전에 뭘 했었냐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상당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기도나 서울 일대에는 오래돼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분당이라든가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층수가 다들 10층이 넘어요. 그래서 중고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럼 대부분 요즘에 이제 이런 아파트, 중층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리모델링 위원회, 리모델링이고 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다 이러면 이런 경기도 일대 아파트의 그 추진위원회들을 상당히 섭렵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세력화되어 있는 그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이고 이 사람은 아마 이재명 지사 쪽에서 보면 상당한 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아주 핵심 측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또 핵심 측근이 아니면 그런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핵심 측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안들이 화천대유나 이런 대장동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일대에 찾아보면 더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공익 환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요. 공익을 환수한 게 아니라요. 이런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떼돈을 벌어서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동산 특혜 개발에 이 특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면 도시공사예요.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런 개발들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강제 수용을 해야 돼요. 강제 수용을 해야 헐값으로 토지를 뺏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차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수용은 성남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가 굉장히 핵심적인 공범이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성남시가 들어가가지고 돈 좀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공익 환수다. 무슨 공익 어디에다 공익이 환수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돈 좀 같이 본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개개인이 얼마를 먹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사업을 이런 구조로 하느냐. 그리고 왜 민간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걸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느냐. 그럼 저는 이거는 정말 그 특검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사실 그 곽상도 건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아주 세게. 이거는 세게 이거는 선을 딱 그어야 되고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는 뭐 이준석 대표든 뭐 김기현 원내대표든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처럼 저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단식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 특검을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 지금 경찰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여기서 뭐 공수처가 하고 경찰이 하고 뭐 어디서 하고 이래가지고 될 사안이 아닌데 이거는 대장동만 할 것도 아니고 미래 신도시 경기도 일대 모든 신도시 개발을 싹 다 들여다봐야 돼요. 엄청나게 네. 판이 커질 텐데. 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시공사나 성남도시공사 왜 이렇게 자꾸 개입을 하고 안 되는 사건이면 아니 그러니까 이 현안 자체가 개발이 잘 안 되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면 될 거를 왜 헐값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놓고 다시 시세로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 누구냐 하면 원주민들하고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싸게 분양 못 받았던 시민들이에요. 그게 결국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본다. 네, 이 근데 김 여기서 대변인 무슨 떼돈을 벌려고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은 이제 결국 이런 이제 판을 짠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유동규라는 인물이 핵심적인 어떤 고리 역할을 좀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롯한 어떤 전체적인 좀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 이 판 자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뭐라고 할까요? 본질이라고 할까? 지금 이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현주 의원님의 그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다 찾아내야 된다. 이것에 지금 뭐 반대하는 사람 은 없을 네, 거라고 아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개발 자체의 문제인 거죠.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부산의 이 소위 말하는 LCT. 또 이게 똑같은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해운대 앞에다 100층짜리를 짓게 해주는 그 허가 자체가 벌어들이는 돈 액수가 천문학적인 것 아닙니까? 분양이 로또만 맞은 사람 맞기만 해도 그 사람들도 돈을 법니다. 결국은 이 5천만 국민들이 함께 향유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주민과 시행사와 분양자들이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지역의 재개발 그래 지금 되는 지역 가면 초과 이익 환수를 해서 5억씩 내라고 이러는 건데 그럼 또 동네 주민들은 본인이 20억 버는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5억이 어디다 5억을 내라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 전 이현주 의원님의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번 기회에 땅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다 밝히고 거기서 남는 수익의 얼마만큼을 걷어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것을 공공부문으로 흡수를 해서 그것으로 이 집을 사기 어려운 분들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주택 복지 쪽으로 이 돈을 써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검 도입 이런 거에 대해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되는 게 특검 도입 뭐 저보다 의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특검 도입하자 그러면 벌써 2달 갑니다. 근데 이 2달 기간 동안 우연히도 민주당의 대선 경선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이걸로 지나가거든요. 이 기간 동안 지나가고 결국은 대선 때나 대선 지나서나 특검 결과가 나올 건데 수사를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수사를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그리고 뭐 더 잘 아시지만 특검이 시작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결과를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이 빨리 수사를 시작해서 이것에 대한 이 수사 결과들을 빨리 내놓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을 할 때 이건 이 수사 결과는 다 무시하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대로 예, 인수인계 그렇죠. 해서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신속하게 수사를 빨리 하고 해서 특검도 빨리 CCTV를 밝히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곽상도형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막 현금으로 막 뿌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좌만 딱 털어보면 벌써 딱딱딱딱 나오거든요. 요것을 먼저 살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 이건 좀 반드시 좀 선결돼야 될 조치라고 봅니다. 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현주 전 의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은 일단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이 판이 짜이게 된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향후에 공공개발과 관련된
일정한 어떤 로드맵, 이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